무작정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이거는 비용을 낭비하는 거죠. 오늘도 한상훈 손해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가 말트림프종이라고 하는데 말토마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질병인가요? 말트라고 하는 걸 직역하면 뮤코사 어소시에이티드 림포이드 티슈라고 해서 점막에서 발생된 림프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 유퀴즈에서 예전에 윤도현 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암투병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말트림프종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주 진단이 나오는 질병은 아니고 희귀암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위에서 많이 발견이 되지만 점막과 관련된 어디서든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눈이나 갑상선이나 이런 점막 조직에서도 발생이 되고 대장이나 직장이나 같은 위장관 질환에서도 확인이 되는 종양입니다. 이 종양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는데 위 말트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원인균이기 때문에 제균 치료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요. 침윤이나 전이에 따라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때로는 수술까지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뭐 갑상선이나 눈이나 이런 쪽은 점막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얇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림프종이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굉장히 서서히 침윤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위험도는 조금 낮은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겠네요.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분들은 예후가 매우 안 좋고요. 그냥 일반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말트림프종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위 같은 경우는 뭐 내시경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눈이나 이런 다른 점막이 있는 분들은 진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영상 검사를 하시거나 피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올라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찾다가 찾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희귀해요. 이 말트림프종 자체가 발생도 희귀한데 대부분 위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눈이나 갑상선이나 이런 다른 조직에서 발생되는 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위에서 발생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발생하는 말트림프종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C88.4로 분류가 되던데 네. 이게 찾아보니까 일반암은 뭐 당연히 해당이 되고 특정암이라든지 고해감 특약 같은 거에도 C88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암 진단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질병이라는 건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암이니까 위험하긴 하겠지만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위중한 것까지는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보험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제 핵심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 심혈관, 뇌혈관 이렇게 해서 진단비가 각각 나가잖아요. 이런 진단비가 생기게 된 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된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만든 취지가. 그런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을 못하니까 생활비도 필요할 거고 그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보험회사 틱했어요. 보험회사가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쓰는 법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말트림프종의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암에 해당이 되는데 플러스 특정한 고해감에도 해당이 되죠. 림프종이니까요. 일반암, 고해감, 특정암을 합쳐서 다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억 단위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6, 7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험회사가 멋있게 안 주려면 보험에 대한 취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림프종이라 함은 머리 다 빠지고 골수검사하고 정말 안 좋은 분들이 돈을 받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뭐 그냥 조직 좀 떼내고 제균 치료 좀 받고 위험 환자만도 못하지 않냐, 머리를 빠지기를 해 너네가 뭘 해, 대부분의 환자가 그렇지 않잖아, 이런 주장을 이제 보험사가 하는 거고. 위 말트림프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윤도현님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도 했어요. 그럼 방사선 치료를 했으면은 굉장히 병기가 꽤 많이 진행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내시경 통해서 확인이 되시는데, 그런 분들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했던 건강검진에서 확인되신 분들이면 이 말트림프종이 서서히 자라는 거기 때문에 침윤이나 병리학적인 확진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서서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는 말트림프종으로 확정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험의 취지는 생명에 위협이 있고 생활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금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게 아주 멋있는 취지가 깔려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환자가 고액의 보험금을 타가게 생겼는데 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검사 결과값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검사를 하지 않고 네.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다 검사를 하죠. 뇌를 예로 들어보면 뇌에서 종양이 발생됐다고 이거 악성인지 양성인지 경계성인지 구분해보자 해서 개두술해서 그 종양 끄집어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위나 대장은 언제든지 내시경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싸우지는 않고요.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가 보험사의 매뉴얼화된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검사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나요? 자,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할 거면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냐면 약관에 되어 있는 건데, 암의 진단 확정이라고 해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 의사가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본 걸 토대로 진단 확정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암 분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트림프종 분쟁은 임상 의사가 C88.4 코드를 줬기 때문에 그 피보험자가 나는 말트림프종 환자라는 걸 알았겠죠? 그럼 보험사가 딴지를 거는 건 그 진단서 때문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그 조직검사 결과가 이상하니까 문제를 거는 거잖아요. 소화기내과 교수는 말트림프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토마다 말트림프종이다 확정 진단됐고 이 사람 재균 치료해야 된다라고 진단서 써줬어요. 근데 조직검사에서 조직을 현미경으로 본 의사는 말트림프종 같아요 라고 써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건 우리 보험 약관에 보면 해부병리나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진단 확정돼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직검사를 못했다면 검사 처방을 내리고 약 처방을 해주는 사람을 임상의사라고 하는데 이 임상의사가 암이라고 하면 암인 거예요. 아니면 윤도현 씨처럼 조직검사 결과값이 말트림프종으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윤도현 씨가 뭘 했어요? 방사선 치료를 했잖아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한 거잖아요. 방사선 치료 대부분 암 환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직검사 결과값이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한 문서화된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도현 씨는 아마 암 진단비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재균 치료하고 끝이 나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또 검출되면 또 재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균 치료를 한 다음에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불어요. 계속 불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검출이 되면은 이 사람 아직 있네? 그럼 또 재균 치료 또 들어가고 약 먹는 거예요. 뭐 헬리코박터가 나오나요? 네, 나와요. 제가 항상 이런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리는 게 내가 보험금 분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모든 진단비는요 무조건 분쟁되는 건 없어요. 무조건 분쟁되는 건 자살 사고밖에 없어요. 고의 사고잖아요.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트림프종 문제됩니다 해가지고 무작정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이거는 비용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니까, 내가 말트림프종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는 병리과 의사일까요? 임상의사일까요? 임상의사. 임상의사죠. 임상의사가 그럼 말트림프종이라고 해줬으니까 진단서에 말트림프종이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가 있어요?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어떤 서류 갖다 내야 돼요? 그러면 조직검사 결과지 갖다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떼요. C88.4 보니까 일반암도 있고 고액암도, 야 나 1억밖에 생겼어. 이런다고요.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나 1억이야.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서류는 안 보고 보험사에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대한 진단 확정은 임상의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병리과 의사가 내리는 현미경적 소견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윤도현 씨처럼 방사선까지 하시는 분들은 왜 방사선까지 했을까요? 중하니까. 그렇죠. 그러는 분 조직검사 결과값이 과연 말트림프종 같아요? 라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나왔겠어요? 말트림프종입니다. 라고 나왔겠죠.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방사선 항암 치료 수술하신 분들 아니고서야 그냥 재균 치료하고 계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100% 문제가 되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조직검사 결과지에 뭘 봐야 되냐? 첫 번째가 이거 말트림프종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의사가 쓰진 않잖아요. 의학용어로 쓰니까 룰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R/O. 대부분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토마라고 되어 있고 말트림프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 조직검사상으로 맞았네? 하고 맨 앞에 R, O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나 말트림프종이네 하고 보험사에 문제 없겠네 청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RO라고 하는 건 룰아웃이라고 해서 의증이라는 거예요. 말트림프종 의증. 자, 그러면 병리학자는 의증, 임상의사는 최종 진단. 그러니까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병리학적 기준을 따른다. 그러면 말트림프종 의증이면 고해감 못 받고 일반암만 받나요?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제자리암 받아요? 못 받아요. 경계성 종양 못 받아요. 그냥 면책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중증 특례도 적용해주고 나 진료비도 감면받고 의사가 암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됐는데 내 보험 약관에서는 병리학적인 진단이에요. 당신은 지금 진단 확정이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가 룰아웃만 있진 않잖아요. suspicious. 그렇죠. 서스피셔스, 의심스러운, 몇 적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면 서제스티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룰아웃, 서제스티브, 서스피셔스. 이런 것들 형용사적 문구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있겠죠. 심장이나 뇌혈관은 영상 검사를 하지만 그 검사 결과값보다 누구의 의견이 제일 커요? 의사의 의견이 제일 크잖아요. 네. 내가 이 아이 코드를 주느냐 마느냐, 뇌혈관 코드를 넣어주느냐, 심장병 코드를 넣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임상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분쟁은 임상의사를 만나면 돼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줬어요? 검사 결과 이런데 왜 이렇게 줬어요? 근데 병리학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암이에요. 임상의사한테 아무리 어떠한 소견을 받아도 병리 검사 결과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리과 의사를 만나서 내 병리학적 소견이 정말 확정에 가까운 의심인지 단순히 말트림프종으로만 살짝 보이는 건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리과 의사가 진료를 보나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죠. 병원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거 현미경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약국으로 막 염색하시고. 암 진단비는 죄송한 얘기지만 소비자분이 절대 할 수가 없다. 반드시 100%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한테 맡기셔서 받아야 된다. 왜? 병리과는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